자, 그러면 24학년도 수능 질문 문학 될 건데, 자, 11페이지, 10페이지 나와 있는 현대 소설부터 볼게. 자, 일단은 제목이 골목 안이라는 작품이고, 24학년도 수능에서 좀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있을 만한 문제가 바로 31번 문제였거든. 자, 31번 문제 보면은, 이게 지금 복인데, 자, 이게 지금 해당 작품이 비연계이면서도 이 보기가 내용 보기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용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이 내용 보기가 아니고 좀 형식 보기가 나와버리면서 이게 지금 형식 안에서도 우리가 좀 잘 안 다루는 뭐 거리 이런 개념이 나왔단 말이야. 자, 일단은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 그래서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이니까 서술자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또는 인물의 시선을 그치? 자, 우리가 초점화해서 서술하기, 이때 인물을 우리가 초점하자라고 부르기도 했어. 자, 이때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둠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데, 이 인물과 거리라는 걸 보고 있잖아요. 사실 요 거리라는 개념이 우리가 내신에서도 잘 안 다루는 그런 이제 문학 개념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뭐 거리라고 하면은, 자, 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독자와 지금 이야기 들려주는 서술자, 그치? 그 다음에 자, 작중, 인물.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서술자도 인물 사이 또 거리도 측정이 되겠지, 그치? 응. 자, 이럴 때 결국에 이제 이 거리라는 것은 심리, 정서적인 어떤 관계를 드러내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 즉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지금 나뉜단 말입니다. 11페이지 31번 문제. 그래서 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드러난다라고 하니까, 거리를 둔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지금 서술자가 됐지, 인물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적대 내지는 부정적인 센스를 취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이 밖에도 쉼표의 연이은 사용을 활용해서 자, 시간의 딜레이를 또는 인물의 상황 같은 걸 드러내기도 한대요. 그리고 이런 서술 기법은 문맥 속에서 글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충하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치? 자, 되게 좀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좀 벙쪘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다만 이게 자 밑에 뭐 형식 보기를 할지라도 자, 이 지금 인덱스 기억부터 미음까지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실시간으로 풀어도 되고, 또는 보기 같은 것들을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개 한번 건드려 보자는 거야.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두세 개는 풀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기억봐. 말줄임표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앞에는 못 건드린 쉼표 사용했을 거야. 자, 어쨌든 이것은 결국 뭐야?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할 말을 떠올리면서 결국 쉼표보다 그 시간 지연이 드러난다라는 게 지금 기억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지금 형식 보니까 내용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기억에 애초에 네가 하고 말줄임표 나오지, 그 이후에 쉼표가 글쎄 이런 식으로 그치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건 지금 이제 감추거나 또는 할 말을 떠올리는 이런 상황이라는, 지연하고 호응하구나 해서 이게 지금 일종의 또 기억부터 미음이라는 실시간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거를 해도 된다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 니은 봐봐. 이번에 11페이지 31번. 자,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한 서술이 겹쳐 나타났대요. 자, 어쨌든 뒤에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 서술자가 지금 거리를 두고 있다. 내가 거리를 둔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 결국 거리가 가깝다는 건 우호적인 거고, 거리를 둔다는 것은 먼다는 거거든. 그치? 자, 그러니까 거리를 뒀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서술자가 그치 인물에게 좀 부정, 반감의 어떤 반응을 보이는구나. 요게 지금 후술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 본문 가서 니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니은 보시면 그 배지 못한 행량껏하고 삼이 무슨 삼이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우니 피하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던 것이 분명하였다. 어쨌든 자, 큰 따옴표는 어쨌든 자, 우리 서술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자, 전달을 해준 내용일 겁니다. 그치? 자, 밑에 안좀 될 것 같아. 자, 서술자의 스탠스라면은 어쨌든 그러한 생각이 그치? 분명하였다라고 하는 것 봐서는 어쨌든 요거 지금 이제 자, 초점한 서술도 겹쳐 나타나는 게 좋은데,
다만 이건 지금 이제 서술자의 서술이라면은 분명하였다. 그 후술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인물의 지금 반응이 나오는 건데 이 따옴표만 제시한 걸 가지고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있지, 그치? 자, 그러니까 봐봐. 이게 지금 분명하였다, 들어있던 것이 분명하였다라고 하지 뭐 단어는 하고 있지만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좀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인물에 대해서 서술자가 지금 말 그대로 거리를 두려면 11페이지 31번 문제 적대적이거나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반응이 지금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야. 그치? 선생님 여기 뭐 배지 못한 것, 똥,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어떤 한 인물의 말을 이렇게 지금 서술자가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 서술자의 센스는 아니잖아요. 납득이 되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거리 개념을 조금만 숙지하고 있었다면 이거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그 근거가 맞지 않다. 그 앞에 뭐 겹쳐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그거 상관없어. 이거는 무조건 지금 우리가 내가 슬러시 치고 그치 넣어보는 요 부분 좌측 지문 내용은 이거 못 건드리는 거니까 이건 너희들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자 다만 이제 여기서 이거 나타났나 안 나타났나 그걸 가지고 정답 준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요진술의 근거가 이 해당 니은이라는 그치 인덱스에서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당시 수능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31문제 오답률이 거의 뭐 한 60, 70% 육박하는 그걸 찍었다고 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요 거리 개념이 나와버리면서 이제나 우리가 소설 개념 중에서도 뭐 시점이나 그치? 뭐 구성 이런 것뿐만 아니고 거리도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겁을 좀 먹었었는데 뭐 작년 수능에서 그냥 뭐 무난하게 나온 편이고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거리 개념과 관련된 문제였다. 자 좀 생소했다. 정답이 2번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도 보면은 봐봐 말을 전하는 뭐뭐라 한다라는 게 뭐 주체가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일 수도 있고 뭐 서술즉 뭐 좀 애매하게 서술을 했대. 이렇게 서술하는 것은 어쨌든 인물의 경험을 전하기만 하고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서술자의 태도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인물의 반응일 수도 있고 서술자의 반응일 수도 있고 이것이 애매하게 준 것은 아마도 서술자가 누구의 편인지 그치? 자 드러나지 않게끔 하려는 표현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럼 4번도 쉼표 연이어 사용 상황. 쉼표 연이어 사용 상황인데 이 상황이 너희가 앞에 있는 요 내용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2번처럼 이런 것들은 우리 인덱스가 지금 딱 되어 있으니까 가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내가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볼 거니까 자 어쨌든 그러면은 자 28번 문제 지금 내용 확인하는 문제고 29번 문제 지금 자 A부터 C까지 지금 특정 부분 기호화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 지금 이제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풀면 될 것 같고 30번 문제 같은 것들 별표 치라고 너희가 이게 인덱스가 뭐 기억이나 매겨져 있으면 잘 체크하는데 이거 지금 30분에 집주름 명감과 양서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이거 지금 30번 문제 안 보고 만약에 지문 있잖아 집주름 명감이나 양서방 그렇게 신경 안 쓸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약간 이제 발문에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우리 힌트를 좀 얻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살짝 먼저 발문 먼저 살짝 봐주는 것도 좀 효율적일 겁니다. 지문을 읽고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알겠지? 자, 이거는 조금 좀 치졸하지. 원래는 우리가 뭐 보통 보면은 뭐 박스를 쳐준다거나, 그지? 인덱스를 매긴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아마도 지금 이제 31번 문제도 인덱스 5개짜리 문제고, 29번도 인덱스 또 3개짜리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안 준 것 같아. 좀 복잡해 보여가지고, 지문 자체가. 그런 이제 지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판단을 이제 먼저 하고 가면은 우리가 어떤 인물에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지 또 분명하게 체크가 가능하니까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본문 읽을 건데 이게 지금 비연계에다가 앞부분 줄거리도 없고 보기가 형식 보기다 보니까 사실 지문 작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 이제 이 초반 부분에서 그렇지 인물 간 관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어쨌든 소설은 이제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화자든 뭐 인물 또는 서술자든 결국에는 뭐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잖아. 특히나 소설은 시랑 다르게 여러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그치 뭐 갈등을 겪고 그죠? 또 이제 인물 반응 뭐 심리 드러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들 잘 잡아가야 된다. 자 읽어볼게. 한참 정의와 별의 결말이 다 오고 가고 했을 때니까
말이 오고 가는 대상이가 정이 사람일 거야. 불단집, 불을 단집, 좀 잘 사는 집이라고 어휘풀이 나와 있을 겁니다. 마악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정이랑 자 오고 말이 막 오고 가는 그런 주체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 지금 갑순이 할머니라는 인물이 지금 이렇게 개입을 한 것 같네요. 자 갑득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 봐봐. 갑득이 어미라는 새로운 여기 인물이 지금 등장했는데 이 인물이 갑자기 보니까 그들 모녀라고 표현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 할머니하고 그치? 또 정의가 아마도 지금 뭐가 모녀가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정의의 딸이 갑순이일 것이고 이런 식의 인물 관계도가 이게 캐치가 안 되면은 이 지문은 처음부터 이렇게 캐치가 안 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부분 줄거리 없고 비연계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을 도식을 정말 잘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 정의, 그 다음에 갑순이 할머니, 갑팔이라고 그냥 적을게. 자, 모녀고, 그리고 아마도 정의랑 지금 말이 다투니까 트러블 말이 막 오고, 별의별 말이 막 오고 간다고 하니까, 자, 갑자기 엄마.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것이냐. 뜻밖에도 갑순이 할매가 자기 딸의 역성이 무슨 뜻이니? 편이야, 편. 자기 딸 편을 들려고는 하지 않고 오히려 그치, 할매 하는 말이 봐봐. 애초에 네가 말 실수한 게 잘못이지. 남을 탓하면 뭐라니. 이게 모두 모양만 수없고 흉하고, 글쎄. 그만하고 들어가. 네가 잘못해서 자기 딸을 막 나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둘 사이에 뭔가 말다툼 갈등이 생긴 것 같은데 갑순이 할머니란 인물이 등장해서 자기 딸을 오히려 나무라면서 그치? 갈등을 좀 약간 뭐 하려는 좀 중재하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치? 자, 저 지금 요까지 한 9줄 정도 읽었는데 그치? 8, 9줄 읽었는데 요게 지금 캐치가 안 되면 뒤에 내용이 그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전혀 지금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인물 간 관계, 요게 반을 먹고 들어가니까 제발 좀 잘해보라고. 특히 현대소설 계속 내가 현대문학 어렵게 나오고 있으니까 쌤이 현대문학 17개 중에서 자 우리 한 7개, 8개 나올 거 아니야. 많게는 9개도 나올 수 있어 현대문학에서. 거기서 한 7개는 가져가죠. 6, 7개. 고전문학은 요즘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렇지? 자, 어쨌든 인물과 관계, 자 이런 상황이고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라도 혼내던 것을 갑두겸이는 그 당장에는 뒤에 설득해서 그렇지 막 이렇게 지금 나무라니까 거기에 그치 동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렇지 자기가 먼저 말을 했지 나야보다 대꾸한 죄밖에 없으니까 잘했던 잘못했던 자기라는 말이 먼저 자기가 먼저 말을 냈자는 것 같은데 자기는 누굴 가리킨 것 같아? 정의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래서 10초 시작을 한 거니까 표현을 하는 것 같아. 막 공조를 해가지고 그치? 정의를 막 쏘아붙이고 있다. 하고 뽐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토하는 생각으로 갑순이 할매가 그렇게 자기 딸 정의를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려 들어간 것에는 야, 그 배지 못한 우리 행랑채라고 해서 옛날 그 한옥 구조들 보면은 약간 뒷방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랑것이라는 건 지금 뭐 하는가 뒤에서 지금 이제 뭐 집에 그지 자 이 사는 사람이긴 한데 약간 뭐지 우리가 뭐 노비라든지 그지 또는 뭐 그 좀 신분이 좀 낮은 뭐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런 거 갖고 뭔가 삶은 뭔 삶이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더러우니 피하지 그래서 행랑것 누구 얘기하는 거야? 갑득이 엄마 똥 누구야? 갑득이 엄마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뭐 우리 정이 자기 딸을 나무랐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누구? 갑순이 다시 미안하다. 갑득이 엄마하고 싸우는 자기 딸이 그치? 여기 지금 뭐야? 그래 끝나전 아주 그 이제 여자하고 싸우니까 물들까봐 표면적으로 나무랬고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깠던 거야? 실질적으로는 그치? 갑득이 엄마를 무시하고 그죠? 뭐 발시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던 것이 분명하였다라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 분명하였다라는 거 봐서는 요 반응의 주체는 당연히 갑득이 엄마 입장에서 그치? 그래 내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그 할머니 뛰어나와가지고 집딸 막 혼낼 때는 진짜 집딸 혼내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지금 나를 무시한 거였네 이런 생각을 했다. 그치? 이거는 이제 갑득이
엄마에게 초점이 그지 맞춰졌기 때문에 표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31번에 아까 제 근거로 내가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으면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 개 더 내용상으로도 31번에 2번일 수밖에 없었던 게 상황을 제대로 인지 못했어? 아니야. 처음에는 오해를 했지만 니은에서는 지금 제대로 인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치? 그래서 상황을 잘못 인지라는 것도 틀렸어요. 갑부기 엄마는 이제 처음에는 좀 오해를 하고 잘못 인지했지만은 니은에서는 제대로 인지를 한 게 맞습니다. 그치? 응. 자, 그리고 계속 내용 읽을게. 사실 을뜨기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을뜨기 누구겠어? 갑뜨기 동생 아니겠니? 갑을 병정무. 그래서 자, 당연히 이제 우리 갑뜨기 엄마의 아들입니다. 자, 을뜨기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저녁 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나가. 그 얘기는 지금 뭐야? 나랑 정이랑 우리 갑뜨기 엄마랑 정이랑 사온 얘기 있지. 그래서 집주름 영감이 우리 30번 문제 관련 있는 인물이니까 얘도 그만 분별은 있을 거 아이가. 그래 그런 상껏하고 욕짓거리 이때 상껏 뭐하고 위는 행랑껏하고 연결될 것 아니니. 그러니까 이 상껏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갑득이 엄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걔는 그만 분별로 왜 그런 거 하고 욕짓거리 하는 이 걔는 자기 딸인 누구 얘기하는 거야? 정이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갑순이 할머니하고 집주름 영감하고 부부구나. 그지? 응. 자 어쨌든 간에 갑득이 할머니 갑순이 할머니 저건 이름이 갑득이 갑순이지만 비슷하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집주름 영감도 갑순이 할머니처럼 이 갑득이 엄마를 무시하고 그렇지 되게 천대하는 상껏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째째째 하고 혀를 차니까 늙은 마누라 당연히 누구겠어? 갑순이 할머니겠지 그치? 자 또 마주 앉아서 그렇죠 그럴 거 말고요. 3을 허드려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급 떨어지게 그지 그런 거 누구야? 갑자기 엄마하고 그지 하는 건 꼭 하늘 보고 침뱉게 정말 내 얼굴에 침뱉는 거란 말이야 그지? 아주 무시해 그 여기 다 내게 돌아오지 소용있나요? 라고 그래서 내가 뭐 했다고 겉으로는 정의를 혼내는 척하고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뭐 이런 의미겠죠 뉘앙스상 그리고 하는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들 그러는 소리가 그래서 방 안에서 그러는 소리 누구 소리들 집주름 영감하고 갑순이 할머니 그치? 이 늙은 부부가 하는 이 소리가 우리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하더라 그래서 자 요걸 좀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게 자, 이 들리더라 하더라가 그치? 서술자가 얘기하는 건지 뭐 을뜨기가 얘기하는지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들렸기 때문에 을뜨기가 나중에 와서 뭐 할 수 있었던 거야. 자기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집주름 영감 할머니 아저씨 영감이랑 할머니가 막 그러던데? 라고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거지. 그치? 응. 자 그리고 밑에 중략 부분 줄거리까지 읽고 끊을 거야. 자 골목 안 9가구가 공동 변소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 화장실입니다. 양서방이 갇히는 일이 펼쳐졌대요. 어쨌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자 잠깐 끊어가 보면 오른쪽 28번 문제 1번 선에 찍어봐. 자 1번에 집안에서의 대화 아까 집안에서 대화 누가 했어? 집주름 영감하고 갑순이 할머니가 했었지? 그치? 그 대화가 어땠다고? 대문 밖까지 들려서 그지? 이웃인 누구? 을뜨기한테 들렸고 그치? 을뜨기에게 결국 뭐야? 그래 갑뜨기 엄마에 대한 막 흉의 내용들이 다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럼 28번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가야 돼. 그지? 자, 2번 선택지에 서로의 말실수. 아까 갑뜨기 엄마의 말을 봐서는 자네가 먼저 말을 했지 나는 대꾸한 죄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게 하는 거 봐서는 서로의 말실수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3, 4, 5번에 이웃의 갈등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들의 냉담함? 어쨌든 이 갑순이 할머니가 그치? 지금 이제 자 이웃은 아니고 한 가족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웃의 갈등을 곁에서 보는 인물들의 냉담함이라고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웃을 무시하는 인물의 차별적 언행 발언들 나옵니다. 그치? 그런 것, 상것, 그치? 행랑것, 똥 이런 표현들. 하지만 이것에 대응하는 결연함이 드러나는 장면은 없었고요. 그치? 다음 5번에 곤경에 빠진 가족의 상황은 여기 지금 중략 부분 줄거리까지 읽었던 양서방이 갇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언급이 안 됐단 말입니다. 아직 이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앙금을 싣는 계기가 되는지 모르겠다만은
정답은 1번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풀이 때문에 2, 3, 4, 5번을 읽었던 것이지 1번 정답 찍고 넘어갔어야 돼요. 이거는 더 이상 다른 선택지를 볼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보세요. 자, 30번에 자, 집주름 영감과 양서방에 대한 이해 적절한 것 봐. 1번 선택지. 집주름 영감이 딸을 행동을 분별했다고 탓한 이유는 뭐였어? 누구랑 싸웠다고? 그 밥 맞는 똑같은 상컷인 갑툭이 엄마랑 싸웠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자, 어쨌든 탓한 이유는 자, 상컷 급이 안 맞아, 그치? 하고 싸웠다 이거야. 자, 그 이유가 아내 누굽니까? 우리 갑순이 할머니였다. 그치? 그래서 요 아내를 그치 갑순이 할머니로 읽어낼 수 있다면은 갑순이 할머니가 갑툭이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밝힐 생각 뭐라고 했는데 그래 싸워도 같은 양반하고 싸워야지, 그치? 제 얼굴에 침 뱉기지 이런 표현 했잖아. 그럼 이것도 결국 뭐야? 상껏하고 급 안 맞는 거하고 싸웠다라는 그치? 이유하고 뭐합니까? 같단 말이야. 정답이 말이야. 그래서 이 지문은 비연결 플러스 앞부분 줄거리 없는 상황에서 인물 간 관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다, 사실. 사실 31번 문제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지문 자체가 그냥 어려웠어. 이건 인정해.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수업하기도 전에 계속 현대문학이 요즘 계속 수능에서 어렵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재작년 요게 수능이잖아요. 요때부터 작년 수능도 현대문이 좀 어려웠거든. 만만치 않다면 지문 자체가 비연결로 계속 나와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쌤 생각에는 이건 너희들 푸는 뭐 순서가 있으면 그냥 바꿀 필요는 없다. 쌤 생각에는 문학을 풀 때 고전을 먼저 풀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야. 정답률이라든지 그치? 내용상 어떤 뭐 난이도가 훨씬 더 이제 정답률은 높을 것이고 난이도는 낮을 것이니까 먼저 풀고 자 속도 좀 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처음부터 문학 처음부터 푸는데 현대문학부터 풀어버리면은 사실 조금 어려워. 좀 이제 벽에 부딪힐 수 있다고 잘 안 읽히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가벼운 고전이 낫지 않느냐. 고전은 더군다나 연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2년간은 고전 소설은 다 연계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연계가 그냥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중략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자 A 부분, B 부분이라고 했을 때 A 부분이라고 또는 뭐 한 절반 틈은 무조건 거의 그대로 복부 수준으로 연계가 돼요. 그래서 고전 문학은 너희들 수능 특강 수능 완성했는 거 내가 제발 정리 좀 해가면서 복습 좀 하라고 했다. 자 정답 30번에 1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사실 이제 남은 문제는 몇 번? 29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A, B, C로 가기 전에 나오는 그 이제 그 전제 부분을 그지 읽고 나서 A 나오는 순간, B 나오는 순간 소고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는 아무리 상고하여 보아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우라가 올랐다. 그래서 당연히 그는 양서방이겠지. 자, 그래서 아유 제 집 뒷간도 아니고 남의 집 것을 그렇게 기가 꼭 나서 꼭꼭 잡고 그럴 건 뭐는 늙은이도 젠장을 해서 이거는 자격감을 보니까 지금 내면 드러낸 건데. 어쨌든 누군가가 양서방이 있는 줄 모르고 가둔 것 같아, 그치? 문을 잠근 것 같은데 인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 하기도 하였으나 이런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 싶게 스스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심표를 통해서 인물이 처한 상황하고 지금 뭐하는 상황 좀 망설이는 거지. 좀 소심한 그런 성격 드러나는 그 31번에 4번 선이치 맞고 다음 어쨌든 자 밑에 어쨌든 생각 끝에 누가 문을 잠갔어? 문 좀 여세요. 누가 미시라라는 거예요. 그지? 소심하게 하고 그런 말을 제법 외치지도 못하고 그저 중얼대며 한참이나 문을 잡아 흔들며 자물쇠 소리만 달고 버렸던 것이다. 을뜨기한테 저의 아비가 불단집 뒷간에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자 다시 그러면 여기서 양서방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도 나온 거야. 을뜨기한테 저의 아비가 불단집 뒷간에 갇혔다. 저의 아비 누군데? 갇힌 사람 누구야? 양서방이지. 그치? 근데 을뜨기 작가 누구 아들이었어? 갑툭이 엄마 아들이었잖아. 그러면은 양서방은 누구? 그래 갑툭이 엄마, 갑툭이 을뜨기 아버지였다고. 그치? 이런 거 캐치할 수 있나? 안 하면 못하면 힘들어. 이 인물과 관계를 계속 해줘야 된다고. 생각 없이 읽지 마. 생각하고 읽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걸 듣고 어휘까닭을 모르는 채 그거 같은 경우 우리 갑툭이 엄마 자기 이제 양서방의 와이프지. 자, 그래서 대강 사정을 알자. 곧 이것은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누가? 갑순이 할머니가 되지. 아까 뭐 나를 처음에는 카페에서는 막 자기 편 들적하는 거 뒤에 가서 내욕을 했던. 그지? 갑순이 할매가 되지 했는 거네. 틀림없다고 혼자 마음에 단정. 약간 이거는 이제 물증 없는 심증이지. 그지? 심증이 뭐 100% 있어라고 하고 자 오른쪽 상단에 A 나오니까 문제 풀 거야. 자 아니 그래 애하고 미우면 어떻게는 못해서
그 더러운 뒷간 속에다 글쎄 가둬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인이 심산을 부려야 옳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소리치마 29번. 그래서 자 A에서 인물은 상대 행위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반복적으로 추. 그래야 말이에요. 가련한 말이에요. 옳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자문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죠. 1번 맞습니다. 다음 4번에 인물은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애아범이 밉고 그래서 가두는 게 맞느냐라고 해서 그렇지? 동기와 행위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A와 관련된 걸 지금 맞고. 선생님 5번은 왜 아닌데? A에서 뭐뭐 하자, B에서 뭐뭐 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5번 세리치는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하고 혼자 흥분했고 갑순이 알면은 그것은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억울한 말이라. 그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조차 내저감사. 그건 괜한 소리요 괜한 소리야. 이 늙은 사람이 미쳐서 남을 뒷간 속에다 가도 아이고 모르고 그랬지 모르고 그랬어. 난 꼭 아무도 없는 줄만 알고서 그냥 문을 잠근 건 맞아. 그치? 하지만 알고 그런 건 아니다. 없는 줄 알아. 그래서 모르고 잠을 취했지. 나 알고야 미쳤다고 잠그겠수. 29번에 2번 선택지. 그래서 자 인물은 즉 갑순이 할머니는 상대 주장 즉 갑득이 엄마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모르고 그랬다 반복하고 있잖아. 그래서 2번 선택지 맞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선택지 B에서 인물은 상대 비난을 파악하지 못했어. 아니야 자기가 지금 뭐야 그래 지금 일부러 막 이렇게 지금 문을 잠궜고 그치 지금 이제 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있어서 우리 남편한테 막 해코지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받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진술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라는 말은 틀렸다.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상 이 지문은 B에서 끊겼어야 돼. 더 이상 읽을 이유가 없는 지문이다. 맞니? 그래서 어쨌든 보기 문제 좀 활용할 게 없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제 앞부분 줄거리가 없고 비연계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인물 간 관계 같은 것도 파악해가면서 인물들의 어떤 심리, 그지? 관계, 반응들 여기 이 상황에서 그지? 이런 것들 집중해서 읽어주면 사실 제 내용 확인하는 사실 31번째하고 다 이거 지금 내용 확인하는 건 아닙니까 결국에? 맞아? 그래서 일단 요거 뒤에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마무리를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그 현대시 두 편이랑 고전수필 나오는 거 있는데 올해 1월, 2월에 쌤이랑 사실 24학년도 수능 한번 했었는데 내가 이제 수능 임박했으니까 수능 지문을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24학년도, 25학년도 수능 지문 지금 같이 또 하고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자 우리 그 4학년도 수능에서 또 문학에서 또 되게 좀 고난도 지문이었다고 하는 우리 고전 수필 지문 잠깐 하고 자 전반전 잠깐 이제 끊을게. 자 일단 교재는 8, 9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자 8페이지, 9페이지 걸쳐서 나오는데 일단 그 8페이지 다작품의 지금 고전 수필의 제목이 이즘을 논함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7년 연속 지금 수필 나왔어. 우리가 사실 극수필을 묶어서 이렇게 이제 통합 좀 하는 편인데 7년 연속 수필 나왔기 때문에 올해까지 나오니까 8년 연속 나오거든. 또 8년 연속 나올 수 있어요. 7년 나왔으니까. 근데 수필 말고 만약에 극갈래가 나온다고 해도 너희들 당황하지 마. 극갈래는 이거 지금 약간 라이트 소설이야. 왜냐면 우리 소설은요. 아까 우리 내 갑득이 엄마, 갑순이 할매 이런 발화들 나왔을 때 막 발화 주체 찾고 막 반응 주체 찾고 그랬잖아. 수필은 소설의 난이도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대사, 발화의 주체가 제시가 돼요. 대놓고.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인물이 땡땡하고 무슨 멘트 치고 또는 괄호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지시문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표정을 찡그리며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훨씬 더 심리 찾고 반응 찾는 게 수월하다고. 극갈래 나와도 너무 쫄지는 마. 다만 극갈래 나오는 게 차라리 나을 거야. 왜? 수필이 이렇게 이 정도 난이도로 나와버리면은 현역 친구들은 수필에서 정답 다 가져가기 쉽지는 않아요, 사실. 요 지문도 올해 1, 2월에 쌤이랑 수업할 때 한번 읽어봤던 친구들 기억나겠지만은 이거 지금 현장에서 이런 논리적 구조를 판단한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 일단은 수필, 우리 특히 고전 수필 많이 나오는데 지금. 고전 수필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자연 속색 빼더라도 이상
현실. 다음에 정신 물질 나오잖아. 정신 물질 다른 말로 우리가 또 이제 내적인 것 또는 외적인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야. 대개는 요 두 개 중 하나로 다 풀리게 되어 있다. 이 짐은 이즘을 논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즘에 대해서 그치 이야기하는 글인데, 자 물론 27번 문제 보기에서 뭐 간단하게 뭐 설명을 해주긴 합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보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27번 보기에 따르면은 다에서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 생각해서 얻은 인식이 드러나는데, 세 번째 줄 대상의 속성에 좀해서 얻은 깨달음이 뭐 드러난다고 되는데 이게 대상이 뭔지도 좀 모르겠고 그치?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겠어. 이걸 지금 읽어봐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문 한번 읽어볼 거야. 자 나는 이용에게 이렇게 말해. 자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지금 여기 스몰 a, b, c, d, e 문제는 일단 스킵을 좀 할게. 알겠지? 일단 내용에 좀 주목을 하자. 자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니 있는 것은 병이 아니야 라고 해. 자, 이 도식을 잘 봐야 된다고. 있는 것은 병이 아니래. 자, 그럼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야. 이중부정이니까 잊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즉 뭐야? 병이야, 병. 맞아? 근데 항상 이런 것들 내가 문장에 할 때 이제 우리가 논리를 판단할 때 문장에 구조가 좀 완결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봐봐. 그러니까 뭘 잊는 것이 병이 아닌지, 무엇을 잊지 않는 것이 병인지, 여기 뭐 그 대상, 요 목적어가 지금 이제 생략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다만 이게 지금 뭐라면 고전수필인 걸 알았다면 이 자리에 이상현실 또는 정신물질 집어넣었어야 돼. 그럼 결국에 봐봐. 뭐를 잊는 것은 병이 아닐까? 이 자리 들어갈 하나 찾으라면 결국 뭐라고? 물질이 아니지. 이제? 물질을 잊는 것 또는 외적인 조건들을 잊는 건 병이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물질을 잊지 못해가지고 집착하고 매몰되면 그건 병일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자 너희는 또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돼. 그러면 자 이 지금 목적어 자리를 다시 뭐로 바꾸면? 정신, 내적인 걸로 바꾸면. 그럼 이때는 이것을 잊는 것이 뭐가 돼버리는 거야? 병이 돼버려. 그치? 여기잖아. 반대 개념이니까. 당연히 그 결과도 반대가 돼. 그럼 이제 정신을, 내적인 것을 잊지 않는 것은 뭐가 돼? 뭐가 되겠노? 병이 아닌 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논리 구조상 앞문장이 그지? 있는 것이 지금 병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잊지 않는 것이 병이라면 무엇을 잊는 것이, 무엇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 무엇을 너희가 떠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지? 또는 떠올린 걸 떠나서 이 무엇이 뭘까? 라는 의문은 띄우고 갔었어요. 이런 생각 없이 읽으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인정하는데, 그래도 수필 7년 나왔는데 수필 읽으면서 이거 정도 도식화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너희들이 직무유기한 거야. 7년, 이게 7년 연속이니까 2년전 기준으로 요때만 해도 지금 몇 년 연속 나오게 되는 거야. 6년 연속 나오게 되니까 그 앞에 5년 연속 나왔을 건 아니야. 5년째 수능에서 수필이 나왔는데 이런 도식 하나 생각도 못하고 수능장에 앉아있다고 재수해야죠. 삼수해야죠. 대학 가지 말아야지. 좀 극단적으로 내가 좋은 말 하려고 하는데 자꾸 빡치는 거야. 할 거나 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얘들아. 자, 그래서 봐.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있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뭐가 근거냐 하고 지금 봐봐. 여기 지금 퀘스천을 던졌으면 뒤에 답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다고. 여기서 잊어도 좋을 것들이란 요게 지금 뭐가 나왔다. 여기서 대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 이 말은 그치 어디서 지금 기인하는 걸까? 여기서 잊어도 좋을 것, 즉 뭐야? 이 물질을 그치 잊지 못하는 것에서 그치 병이 되는 거지. 물질을 잊는 것은 병이 아닌 거야. 이런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요게 지금 대상이라는 게 그치? 자 내가 궁금했다면은 그 대상이 어디서 나올까? 또는 그 대상이 뭘까라고 떠올리고 읽었다면은 여기서 이미 답이 나오고 그치? 그 다음 내용들이 술술술 읽혔어야 돼. 요 정도 연습돼야 돼. 고전수필 어렵게 나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나와. 작년 고전수필도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 자, 어쨌든. 자,
요 문장이 또 여기서는 너희들한테 변주를 주는 트릭이었던 거야. 잊어도 좋을 것은, 자, 그럼 봐봐. 아까 우리가 잊어도 좋을 것이라는 건 지금 이제 잊어도 되는 것. 자, 물질이라고 봤어. 그지? 응, 자, 잊어도 되는 것. 자, 그런데 이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근데 분명히 아까 위에서 말했어. 잊어도 되는 건데 있는 것은 병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병이라고 치자라고 하니까 이건 좀 잘못된, 그치? 내용을 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봐봐. 자,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여기 이제 정신이 바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는 말은 지금 필자의 견해와는 반대되는 모순된 내용을 지금 이렇게 한 거라고, 뭐 말하고 치자, 뭐 말하고 하자라는 가정. 그지? 던져놓고 이 가정이, 그지? 내가 한 가정이 옳을까? 하고, 이거 사실 옳지 않지.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래서 25번 문제 정답이 3번 선택죠. 3번 선택. 왜냐면, 자신의 가정이 지금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좀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가정이 지금 요거 뭐야? 틀렸고, 그치? 내가 처음 얘기했던 요게 맞는 말이야.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한번 꼬은 겁니다. 질문 자체를. 그치?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풀어내기가 쉽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문학이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등급이 좀 낮아진 이유는 이런 지금 지문들에서 시간 좀 아까 우리 현대소설 마찬가지. 여기는 고전수필 마찬가지. 이거 읽어내는데 시간이 좀 이해하는데 시간 좀 많이 걸렸을 거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두 개 지금 못 풀어버리는 바람에 등급이 좀 많이 낮아진 거였겠지. 80 그때 몇 점이었나? 6점이었나? 7점이었나? 자,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락 봐. 자, 고전수필은 또 필연적으로 얘들아 이런 구조야. 자, 어떤 견해에 대해서 그치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던져주면 그 뒤에 뭘 무조건 붙여줘? 무조건 사례, 구체를 붙여주기 마련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전수필 접했는데 이게 지금 생각이 안 났다. 그러면은 앞부분, 초반 부분을 일단 만약에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었을 때 2, 3문단 나오는 구체적 내용으로 판단해도 된다고. 잘 들어봐. 자, 천하 걱정거리 어디서 나오겠니?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잊어서 안 될 것은 있는 데서 나온다라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거리 좀 병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라고? 잊어도 되는 것, 그치? 을 잊지 못하니까 걱정거리 병이 되는 것이고. 자, 잊으면 안 되는 건데 잊어버리니까 병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 지금. 맞아? 자, 그래서 요거 좀 우리가 그래서 층위를 맞춰보면은 눈은 아름다움 잊지 못하고 좋은 소리 잊지 못하고 만난 음식 잊지 못하고 집 잊지 못하고 세력 잊지 못하고 재물 잊지 못하고 교만한 짓 잊지 못하고 인색한 짓 잊지 못하고 의롭지 않은 물건 취하려는 것이 마음 잊지 못하고 이름 얻으려는 마음 잊지 못한다고. 그럼 여기 나오는 전부 다 이 지금 내가 다 읽었죠. 좋은 소리부터 해가지고 그치? 큰 세력, 재물, 집 이런 거 전부 다 뭐야? 다 외적. 외적. 아니, 이런 건 잊어야 되는데, 그치? 잊지 못하니까 병이 된다. 그럼 다시 밑에. 자,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자가 되면, 그치? 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그치? 잊어버린 사람은 되게 좀 잘못된 사람이잖아, 그치? 자, 잊어서는 안 되는 걸 잊는 사람이 되면, 자, 그래서 봐봐. 효, 충, 슬픔, 제사, 정성, 그 다음에 의로움, 예의, 도리, 분수, 다 뭐야? 다 내적인. 맞니? 그러니까 잊어서는 안 되는 이런 내적인 것들을 같이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또 병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금 이제 뭐야? 앞에 나왔던 이 지금 1문단 내용이 되게 추상적이었지만 사실 뒤에 나오는 구체를 붙여보니까 뭐야? 좀 쉽게 이해가 된다. 그죠? 자, 그리고 그래서 봐봐. 먼 것 보고 나니까 그치? 뭐야? 외적인 것이 막 홀리니까 가까이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거지. 내적 가치들. 내적 기준, 도덕적 가치 이런 것들이겠지. 잊어버리고. 새 것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있던 기존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자, 그리고 밑에 대놓고 얘기하잖아. 결국에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그치? 외적인 것을 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이걸 다 버리니까 외적인 것만 눈에 들어오고, 반대로. 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니까 또 역시 뭐야? 내적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룰 수가 없다니까 외적인 거리 가득 차 있으니까 내적인 것은 그냥 더더욱 멀리, 그지? 가버린단 말이야. 대놓고 지금 외내 또는 정신물질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뭐 수필 한두 편 읽어봤겠냐고. 평가원 나오는 수필 다 읽어봤는데. 그래서 읽어보니까 요거 아니면 요걸로 다 풀리는데.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풀면, 지문 읽기 어렵고. 수필은 연계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치? 비연계란 말이야. 자,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 단락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고, 내가 지금 아까 25번에 3번 선택지 정답했고, 27번에 5번 선택지 한번 봐봐. 요거 하고 잠깐 쉴 거다. 자, 27번에 5번 한번 보면, 이게, 자, 두 번째 줄에 다는, 자,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가 지금 일종의 좀 조건이고 근거야. 맞지? 그럼 봐. 예의나 분수는 우리가 내적인 거였어. 정신적인 거라고, 그지? 잊지 않아야 함. 그러면은, 자, 내적인 것 잊지 않는다면 병이 아니야.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후술되는 게. 또는 적어도, 자, 잊어도 되는, 물질적인 것은 있는 것이 병이 아니야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후술된 거 봐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지금 요거 무슨 자리야? 병이다. 요 자리가 나와버렸다. 맞지? 그러니까 근거는 내적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함 하고 병이 아니야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치? 결론이, 근거가 지금 요거니까. 근데 지금 슬러시 기준으로 호술된 결론의 그치? 진술에 따르면은 병이다라는 게 나와버렸다고. 그 서술 범주가 안 맞다고요, 요거. 맞니? 그래서 요건 지금 뭐 얘기하는 거라고? 자, 잊지 않는 것이 병이다. 그치? 라는 것은 결국 뭐다? 지금 앞에 있는 대상도 설정이 지금 범주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그치? 잊지 않으면은 병이다. 이게 나와버리니까 내적인 것을, 그치? 잊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니다라는 걸 근거로 이런 지금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안 맞다고. 논리구조사. 이해돼? 그래서 요 두 범주는 지금 맞지가 않았다. 정답 5번 이렇게 갔어야 돼요. 적어도 이게 지금 적절한 말이 되려면은 이 내용이 아니고 지금 뭐가 들어가야 돼? 있는 것은 그치? 병이 아니다. 이 내용이 들어갔어야 됐다고. 이 내용이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그래야 범주가 맞다. 이해되니? 그래서 요 질문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지만 계속 얘기할게. 극갈래 나오면 소설처럼 읽어주시면 돼요. 그치? 반응 주체 훨씬 더 수월하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찾으면 되는데, 만약에 올해 또 8년 연속 수필이 나왔다. 요 두 가지. 이상현실, 정신물질. 요거면 다 풀립니다. 또는 초반에 좀 어렵다면 한두 문단 스킵하고 바로 뭐 예시 뜨는, 사례 뜨는 문장으로 넘어가 보라고. 요걸로 귀결될 거라고. 앞에서 얘기한 게 결국 요거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안 잡히면은 구체에서 찾아도 되잖아요. 결국 이게 표현만 다른 것이 같은 말인 거거든. 그치? A에서 그치? 추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걸 지금 뭐야? A 프라임 이렇게 표현한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 사실. 구체적인. 되니 요거? 그래서 어쨌든 자, 수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가와 나라는 현대시 있는데 그 당시에 가가 비연계였고 나가 연계였어요. 그래서 나는 좀 쌤이 스킵을 하겠고, 가와 관련해서 23번 문제를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자,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자, 앞에 현대시하고 다시 그 앞에 고전 소설까지 할게요. 고전 수필은 스킵을 할 겁니다. 고전 시간은 자. 일단 지금 보니까 오늘 뭐 26일 남았네. 내일 25일, 다음 주 오면은 그치? 이제 19, 18 그렇게 남겠네요. 이제 날은 자꾸 가, 그치? 자꾸 이제 다가오고 본인들 준비가 잘 됐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뭐 지금 이제 뭐 새로운 걸 공부한다고 갑자기 뭐 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사실.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뭐 지금 수학 성적, 수능 성적이 지금 국어 성적 사실 뭐 냉정하게 말하면은 다이나믹한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이 약물고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상황에서 큰 변화 없다고. 근데 자꾸 얘기하는 건 나만 조급한 것 같아 자꾸. 그래서 이번 신모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는 아니니까 하면 대충 줘도 되겠지 그런 거 아니니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수준이고 어떤 상태이고 그치? 점검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그러니까 나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해 준 지표는 시험이에요, 시험. 그런 성적에 좀 우리가 연연해야 되는데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매주 받아가는 혹시 그 이제 사실 이제 친구들 있잖아. 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틀렸는지 오답 노트라도 해라. 피드백 같은 거 그냥 뭘 틀려도 끝내지 말고. 그래서 뭐 1월 같은 경우에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 이거 틀렸어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 그래서 본인 뭐 틀렸고 이렇게 확인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그냥 치고 끝내는 친구도 있어. 이거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 24, 25, 26 이렇게 남았는데 정말로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요 남은 3주 가량의 시간이 너희들 향후 4년, 5년은 그치? 뭐 군대 갔다 온 친구 나고 생각해 6년 정도는 그 6년 짧게는 4년 그 뭐 인생이 뭐 길지 않은 시간이긴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요즘 100세 시대 짱깨식으로 빼고 80 잡았을 때 그치? 4년이면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이니까 얼마 안 된다 할 수 있지만은 그 시간이 또 남은 또 뭐야 수십 년을 더 결정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뭐 조금 너희보다 조금 더 살았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나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볼 걸. 영어가 너무 안 됐어요. 영어가 좀 됐으면 좀 좋았을 거야. 그죠? 그런 후회가 좀 있다고. 지금도. 정신 좀 늦게 차려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게 막 후회스럽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후회 안 하게, 마무리 잘하세요. 알겠지? 뭐, 힘이 든다거나, 뭐, 고민이 있다거나, 또는 뭐, 학습 방법이나, 그치? 남은 어떤 기간 동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변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뭐, 부모님도 있고요. 가깝게는 또 이제 뭐, 친구들도 있고, 또는 뭐, 내가 도움 될지 모르겠다만은, 쌤도 있고요. 그지? 그렇게, 어쨌든 본인에게 가장 지금 뭐야, 최저까지 어떤 지금 이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 자, 요, 남은 기간 동안 제발 잘, 멘탈 잘 추스르고, 주변도 이제 잘, 이런 변수들을 흔들리지 않게끔, 마인드 컨트롤 좀 잘 하시고. 알겠니? 오늘도 봐요. 좀 어떤 한 친구 좀 안 왔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날씨가 굳어가지고, 그치? 얄궂어가지고, 뭐, 잠이 많이 오는지, 피곤한지, 응? 모르겠어. 집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렇게 상황들, 사정들 다 있어요. 있는데, 공부라는 게 사실 뭐 상황 사정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 하냐면은, 내가 어제 아래다. 언제고? 수요일이다. 수요일에, 쌤 친구, 이제 중학교 친구인데, 청첩장 모임 한다고, 요즘 뭐 줄여서 청모이지를 하더라고. 뭐 했어. 뭐 육회집에서 했어요. 육회집에서 이제 오랜만에 중학교 친구들이 얼마나 오래됐어. 응? 만나서 보니까 저마다 다 다르게 살아.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서 이 새끼들 이거 안 볼 거니까 내가 얘기할게. 어떤 새끼는 아직도, 뭐 자기 뭐 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렇지, 뭐 공부를 한다고 엄마 아빠한테 아직도 용돈 받고 산다. 엄마 아빠 무슨 죄고? 지금 용돈 받는 거 집이 넉넉하면 그럴 수 있죠. 나이 40 가까이 처먹고, 씨발, 아직도 집에서 용돈 받는 사람 새끼인가? 우린 지나니까 욕을 했어. 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눈은 이렇게 놓고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평생 이렇게밖에 안 해온 거니까. 못 갈 수가 있나? 어떤 친구는 공기업을 다녀요, 공기업. 공기업 다녀. 걔는 내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때 내보다 공부 못 했거든. 근데 뭐 한 거야? 그래. 대학교 가서 또 이제 그 이후에 잘 산 거지. 열심히 산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했던, 공기업도 우리가 이제 약간 레벨이 있잖아요. 그치? 뭐 A급이 있고, B급, C급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계열, 그치? A급이에요. 금융기업, 금융 쪽은. 뭐 한국 뭐 보험공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치? 금융공사 이런 것들. 그런 계열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얼마나 노력하고 사느냐. 그냥 지 인생 방치하고 그냥, 그지? 저거 엄마 아빠 그냥 저거 집 재산만 믿고 사는 새끼는 평생 그렇게 사는 거고. 엄마 아빠 죽으면 어떡할 건데? 그 용돈 누구한테 받을 건데, 이제? 응?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고 막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야, 엄마 아빠 죽으면 저 건물 내 건데, 그 재산 내 건데, 이주를 하고. 에라이 새끼. 얼굴에 침 뱉고 싶어. 쥐가 뭐라도 해서 살아야 될 생각 안 하고, 그죠? 너무 나누고 가족이지만, 어쨌든, 타인의 무언가에, 그죠? 이제 뭐, 이제, 타인이 이뤄놓은 것에 기대서 살아는 잘못돼야 돼. 공부도 내 공부가 돼야 되지, 남 의식하고 남 기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맞지? 응.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뭔가를 이루고 있다, 뭐, 목표가 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 보니까 참 착잡하더라고. 목표가 있는 새끼, 없는 새끼. 내가 봤을 때 지금 우리 학원에 목표가 분명한 새끼가 몇 명이나 들어있는데. 응? 참 착잡해요.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없어도 이후에 성인 되셔가지고 목표가 생겨도 되니까. 그냥 너무, 방탕하고, 너무 막내처럼만 살지 마. 알겠지? 그러니까 뭐,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합니다만, 내가 이제 조금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사고가 생각이 좀 약간 보수적으로 바뀌잖아. 옛말이 다 맞아.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나는 아주 천한 직업. 왜? 주말도 일하고요, 그지? 저도 뭐, 없어. 나는 천한 직업인 것 같아. 라고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배부른 소리 하는 거야. 친구들이 보기에는 내 집은 더 좋아 보여. 왜? 되게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사니까. 지들은 맨날 아저씨,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사니까. 회사 가봤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뭐,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만, 내가 말했던 기천은 결국 노력을 열심히 해서 이뤄낸 거하고, 그지? 노력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뭐, 있는 그렇게 얻는 직업하고는 다르다. 그지? 그 기천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가. 그렇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 노력을 위해서 만드는 거. 그게 좀 중요해. 근데 또 이 얘기 왜 했냐면, 내 중학교 때 그 꿈이 그 학교 선생님이었단 말이야. 그 얘기까지 나왔었어. 뭐, 친구들 우습게 친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아, 저 새끼는 학교 쌤 못해가지고 학원에 있대. 의지가라. 친한 친구니까 뭐 그 길 막아요. 그거 딱 들으면서도 앞에서 웃었지만, 아, 씨, 속으로 피눈물 나더라고. 씨발, 내가 진짜 됐어야 됐는데. 하지만 뭐, 어쨌든, 여기 뭐, 여러분하고 만나는 것도 뭐, 우리 뭐, 인연인 것 같고. 어쨌든. 가끔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할 건 하고 살자고. 알겠지? 뭐, 또 돌아보고, 훗날 내가 지금 나처럼 나이 먹고 돌아보면은, 그때 좀 더 잘했으면,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이, 이게 순간순간 또 생겨, 자꾸. 그런 아쉬움 후회가 안 남으려면 지금 자, 그래서 23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가 작품에 대한 보기인데요. 자, 일단은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이라고 해서 지금 봐봐. 주어 자리를 지금 자연이 가진 변화를 뗄게. 힘을 지금 주어로 줬어. 그치? 이 자연의 힘이 뭐? 인간 역사의 쇠락 그리고 자, 이 생성에 관여를 한다. 어쨌든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준다니까 그 대상은 그치 부사는 인간의 역사로 잡을. 내가 왜 이렇게 적었냐면 항상 이런 보기, 문학 보기는 보기의 뭐로 왜곡으로도 그치 선택지가 구성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기에서는 주체를 자연, 객체를 인간으로 잡았는데 자. 선지 1번 선지 한번 봐봐요. 내가 다 읽기 전에 정답 나오는 거야. 자,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났대. 어쨌든 뭐 나타났겠지 몰라. 자, 뒤에 천년을 쇠락해온 인간의 역사 S 적어봐. 주어지. 그치? 자,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뭐 했다고? 영향을 미쳤다는 거니까 선지에서는 지금 누가? 인간이 주어가 대상이 좀 누구야? 영향을 받은 대상 누구야? 자연이죠. 맞아? 근데 지금 보기에서 뭐라 했다고? 자연이 인간의 역사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지. 관여했다는 게 영향을 준 거잖아. 근데 실제 보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주체객체를 왜곡해버려. 맞아? 그래서 내가 뭐 이 비문학 보기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서 정답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자 우리 그 문학 보기는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어쨌든 이게 뭐뭐 하는 것은이라는 지문을 특정 부분을 근거로 주고 그치? 기준으로 주고 그것이 그 뒤에 내용이 보기에서 후술한 보기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부합하냐 하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평가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을 왜곡해서 선지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니 특히나 또 보기 왜곡을 떠나서 선지 안에 그냥 뭐 이거 주체 객체 왜곡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 맞지? 응.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기 문제는 무조건 먼저 좀 보고 가자 이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의 역사가 이제 자연의 모습이 자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은 보기 내용하고 모순적이다, 타당하지 않다, 정답 1번 이렇게 가야 돼.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작품 너희들 봐. 보기 없이 만약에 자 8페이지에 가작품 이게 비연계였단 말이야. 이거 읽으려면 여기서 자연의 어떤 뭐 우리 인간 역사의 생성, 쇠락, 뭐 생성 가능성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을까? 절대 못 찾을걸. 자, 흰 벽에는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거고 흰 벽의 그림, 나뭇가지가 그림자가 되었대. 그래서 그러한 정밀 모습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대. 오케이. 시간이 오래됐어. 이 정도는 알 거야. 자, 단천 모르겠어. 몇 년이 빛을 잃어? 근데 연년은 우리가 년자 시간 개념이란 말이야. 시간마다 빛을 잃었다. 기둥에는 틈이 생겼다. 그리고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틈 생겨서 그 안에 바람이 들었대. 그리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뭐 고통, 뭐 고난, 시련이 생겼나 봐. 요 정도. 그러나 험상궂어가는 것이 서럽지는 않았다. 고통받았지만 서럽지는 않았다. 왜 그럴까? 이 서럽지 않았다는 우리가 만약에 이걸 뭐 내신식으로 표현했다면은 그 고통 속에서도 뭐 이걸 이겨낼 수 있다라는 뭐 극복 힘, 뭐 가능성,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수능 문학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보기에 따르면은 자 어쨌든 자 보기 다시 한번 봐봐. 내가 이건 띄워놓고 보기 한번 보면은 내가 아까 이따 말했는데 자 인간의 역사 어쨌든 쇠락의 과정에서도 두 번째 줄에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었다면 봐봐 틈이 생겨 봐봐 단청이라든지 뭐 기둥 같은 것들 집을 이제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자 빛을 잃어가 막 이제 색이 바라고 누래진다. 시간 많이 흘러가가지고 기둥의 틈이 지금 갈라진다는 뜻 아니야? 그럼 결국 자 우리 이 집을 구성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간의 역사가 지금 뭐해가는 쇠락해가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그치? 자, 그렇게 들고 있는 고통의 상황 순간 속에서도 그러나 험상궂어가는 것이 자 서럽지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당연히 뭐 단청과 돌이 기둥에 주체 문이겠지. 제목이 문이니까. 그래서 서럽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 저렇게 사라져가는 것도 있지만은 생성에 뭐도 있다라는 것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의지라든지 뭐 극복이라고 읽어도 되지만은 이걸 보기에서 가져와서 읽었을 때 보다 요 서럽지 않았다고 요 지금 보기의 내용하고 호응이 된다라는 그 지금 판단이 빨리 설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없이 그냥 읽어버리면은 사실 그냥 우리가 뭐 서럽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냥 서럽지 않았네. 그냥 아파도 안 아팠네. 뭐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는 것이지. 이것만으로는 선택지 어떤 이제 이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 평가 판단하기에는 많이 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읽어줘야 돼. 보기. 현대문학이 많게는 우리가 8개, 9개 나오잖아요. 그렇지? 8, 9개 중에 적어도 7개 이상은 가져가줘야 돼. 현대문학. 자, 그 다음 계속 기와장마다 푸른 이끼가 안고 세월은 소리 없이 사였다. 시간이 흘러서 어쨌든 문이 상기 늘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그러니까 늘 닫혀진 채 닫혀졌다라는 건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제 그 상황에서 근데 뭐 하고 있다고? 귀를 기울이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닫혀있는 상황에서도 저 멀리 바람 소리가 우리가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자연의 어떤 변화, 그치? 자연의 어떤 이제 모습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그치?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왜 기울이겠어? 그래 쇠락해가는 과정에서도 푸른 이끼가 안거든. 되게 뭐 어때? 되게 지금 이제 쇠퇴, 쇠락 또는 뭐 소멸, 상실 이런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도 자연의 변화에 자연의 어떤 모습에 관심 기울임으로써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 인간 역사에 지금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인간 역사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보기 없이 읽는다? 이거 말도 안 돼요. 그지? 자, 그리고, 자, 요거 마지막 내가 한번 해볼게. 자,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 푸른 우거졌어도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사기. 그지? 살고. 그리고 한 그릇 진 분홍꽃이 피는 나무가 자라. 주춧돌이니까 좀 결국 또 건축물의 한 재료거든, 저것도. 결국 문. 그지? 가을 푸른 우거졌지만, 결국 뭐,
푸른 사기, 그지? 그리고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으니까 결국 뭐가? 생성 가능성을 완전히 이제 확인을 한 거지. 그지? 어쨌든, 자, 쇠락. 하면서도, 생성 가능성을 이제 저 자연의 어떤 변화의 힘으로부터, 그죠? 우리가 찾아내는 거야. 왜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이제 보기 내용하고 호응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살았던 비바람이 거친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그 새벽 시간, 오래 닫혀진 문이 드디어 뭐했다고? 열린다. 그럼 이 열렸다라는 건 결국 이제 뭐다? 생성 가능성을 탐색한 거지. 결국 이 쇠락, 쇠퇴, 소멸, 상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지. 그런 가능성이 생겼,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 보기에서 내가 보기 딱 안 읽었지만은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그치? 깃발이란 우리 인간의 역사가 추구하는 보기 내용에 따른 이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그립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그러니까 열리고 나서 이제 뭐야? 생성 가능성 확인한 이후에 이상으로 나아가려는 어떤 의지. 그치? 그래서 보기 내용과 그대로 좀 호응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 수용하고 새로운 생성할 가능성 실현했고 문 열렸잖아. 그리고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지? 이런 내용으로 딱딱딱 떨어지는 거지. 이 보기가 없이 그냥 가를 읽으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못 읽어요. 나도 이 보기 없이는 그렇게 못 읽을 거야. 그래서 보기에 우리가 많은 이제 힘을 좀 줘야 된다라는 점, 요거 얘기하고 싶었고, 자. 어쨌든 이렇게 현대시 두 편 이렇게 나오는 경우 한 편은 무조건 연계, 한 편은 비연계입니다. 그래서 이 비연계 보기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고 연계는 보기를 안 주는 게 일반적이지. 27번에 뭐 다랑 묶어서 나에 대한 보기가 나오긴 하는데 전급별, 그러니까 이 양반이 또 보니까 이제 뭐 그해 2년 전 수능에서 이 이제 나 작품의 작가 전급별 작가 이 양반이 또 보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양반, 80년대생인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현대문학은 사실 이제 우리가 뭐가 지금 출제가 될지는 이제 아무런 이제 예측이 이제 불가능해. 물론 이제 이 비연계 뭐 연계를 떠나가지고 둘 중 하나는 약간 그래도 뭐 수능이라든지 이제 모의고사 우리가 공부한 친구들이 한 번쯤은 접해봤을 법한 작가의 작품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뭐야? 그래 좀 생소한 작가들 그 작품을 주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물론 뭐 이게 연계였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가지가 담을 넘을 때에서 그치? 이 가지가 하나의 어떤 이제 이 주체로서 그치? 담을 넘어가는 어떤 이제 극복 과정들 뭐 이런 것들 뭐 얘기를 하는 그런 작품인데 이거 내가 좀 수능 수업했던 기억이 나는데 수능 수업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렵진 않았다고. 결국 이제 관건은 비연계 가작품하고 함께 나오는 이제 고전수필 다작품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뭐 수업 때마다 얘기하지만 문학 공부 그 소특이나 수원에 나왔던 작품들 그 정리된 것들 뭐 소특이나 수원 답지 보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기도 하고 사용설명서 파일 구해가지고 보면은 좀 더 용이하다고 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2개, 3개 작품 정리하면 소특 수원 작품을 쫙 훑어볼 수 있으니까 제발 좀 해. 알겠지? 연계돼 내가 봤던 거를 이 수능장에서 이제 보는 그때 그 마음가짐하고 아예 그냥 연계 대비 하나도 없이 그냥 나는 그냥 다음 비연계로 내 피지컬로 풀겠다는 그런 마인드하고는 조금 달라. 아무리. 심적인 부분도 되게 크단 말이야. 수능장에서 만나는 이 지문들을 접해서. 그지? 자, 그래서 일단은 현대시 요건 이렇게 마무리 좀 하고요. 앞에 고전소설 얘기 좀 할 건데, 자, 고전소설은 연계였어.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작품인데, 다만 하나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21번 문제에 일단 뭐 김원전이니까 김원이 주인공입니다. 자 그리고 보기 한번 봐봐. 김원전은 당대 보편적 가치 충군을 주제로 해서 자 초월적 능력 가진 초월적 능력 같은 우리 바꿔 얘기하면은 자 비현실적인 능력을 읽으면 된다. 그다음에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와의 필연적 대결 관계를 보여준다. 특히 적대자의 압도적인 힘에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 또는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방식이 좀 다르대요. 그래서 흥미를 자극한답니다. 그럼 봐봐. 1번에 석영태 누군지 모르겠지만 군을 동원해서 아귀와 맞선다니까 이게 아귀는 당연히 적대자겠지. 맞서는 대상이니까. 이해되니? 그 다음에 원수가 개교는 꾀야. 이제 계책. 자, 꾀를 부려서 아귀를 상대한다는 데서 자
자, 뭐뭐 하는 대에서 슬러시 넣고 무조건 앞에 건 맞다고, 그치? 그럼 우리 뒤에,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뭐, 그래, 이 층위를 맞춰주면 된다고. 그래서, 자, 경태는 군사 동원하고, 원수는 자신의 꾀를, 그치? 활용하니까 압도적 무력을 지닌 아귀에 대해서, 그치? 대응하는 양상 다르구나. 되나? 다음 2번 봐. 자, 한세충이 황상의 한을 싣고자 아귀에게 대항. 그다음에 승상이 황상의 불행에 슬퍼해서 상경 수도로 올라오는 데서 봐봐. 자, 황상 황제야. 한을 싣고자 대항한다. 황상의 불행에 슬퍼한다. 전부 다 뭔데? 그래, 임금 생각하는 마음 아니냐. 이 정도는 너희들 소구가 가능해야지. 3번에 원이 아귀의 머리를 상하게 원 당연히 김원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아귀 머리를 상하게 해. 자, 그 다음에 아기가 남두성인 원에게 원한을 갚겠다. 그치? 자, 이렇게 얘기하는, 자, 부분에서, 둘의 지금 대결은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필연적 대결 관계니까 피할 수가 없는, 같은 층이잖아요. 그치? 철천지 원수다. 그 다음에, 자, 공주가 황상에게는 국군의 불행으로 잃은 대상이지만, 이런 거 장난 안 친다고. 그치? 잃었을 거야. 그 다음에 원수에게는 약속대로 아기를 잠들게 하는 인물이다. 그럼 어쨌든 약속대로라는 말은 원수랑 공주가 지금 힘을 모아서 아기 잠들게 해서 뭐 처치하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봐봐. 불행으로 잃은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아기 적대자를 잠들게 해서 그치? 이렇게 뭐냐, 우리 주인공 원수가 그치? 또는 원이 활약하게끔 도와주니까 어쨌든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조력자이기도 하구나. 층위가 딱딱딱 맞잖아. 그죠? 쌤. 여성이 아닐 수 있지. 씨발, 공주가 어떻게 여성이 아니냐. 너무 오픈 마인드는 지양합시다. 알겠지? 공주인데, 씨발, 여성이 물 아니지 않느냐, 지금. 5번. 일세 무상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귀의 빚으로 기둥을 베어본데, 자, 그래서 어쨌든 무상한 무예를 갖췄다는 게 지금 보니까 아까 뭐 이제 비현실적인 초월적 능력을 갖췄다고 했어. 자, 아기의 무기로 기둥을 뱉네. 자,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 무예를 갖췄다서 기둥을 벤다가 초월적 능력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요런 게 좀 덧붙이면 애매해진단 말이야. 계획대로. 그지? 그래서 좌측 지문 바로 봐. 자, 밑에 마지막, 제일 마지막. 마지막 줄에 9번째 줄, 밑에서 9번째 줄. 자, 그래서 공주가 받아놓고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기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루고 함께 구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며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부숴서 누가 얘기했겠어? 원수의 칼로. 지가 지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공주가 얘기했겠지. 그랬더니 자, 그래서 원수가 칼을 들어 기둥을 치니 반쯤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만일 네 칼을 썼다면은 아기를 못 죽였을 거야. 하고 다음 마지막 문장 보세요. 아기가 쓰던 빗으로 칼로 기둥을 치니까 석은풀이 베어지는 듯 잘 잘라졌다. 그치? 그럼 요거는 자신의 계획대로가 아니고 공주가 시켰네.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봐. 이게 내가 아까 무상한 무예 뭐 요런 것들은 좀 뭐 할 수가 있다고. 초월적 능력하고 호응이 된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아까 뭐 이런 대상 피해자 잠들게 한다 돕는 존재까지는 좋은데 이 계획대로라는 거하고 호응되는 지금 위에 아까 이런 전제 부분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치? 요때는 의심 한번 해봐야 된다. 호응되는 게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내용을 뭐 읽어가면서 확인해도 되고 또는 지금 요 부분이 그지 비수로 기둥을 빼는 장면 바로 찾아가서 그지 요 장면에서 그죠 요 계획대로가 맞는지 아닌지 타당한 표현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하면 나오거든. 타당하지 않다. 그죠? 이렇게 빨리빨리 좀 속어봐야 돼. 다음에 18번 문제는 A의 서술상 특징에서 자 2번 선에 있지 위계 밑줄. 자 정민아 위계 무슨 뜻이야 위계? 서열 위계란 결국 상하관계입니다. 상하관계. 위계 질서, 위계 관계라고 많이 표현하잖아. 고전문학에서 많이 나오고요. 비문학에서도 꽤나 나와요. 위계란 상하관계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 A 장면 보시면 황상하고 여러 신하들이 대화하는 장면이니까, 그렇지? 어쩌면 좋겠는가 경들이 말해보라 하니까 뭐 제 신하들이 막 얘기하는 장면, 상하관계들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 정답 2번인 거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19번에 국변, 국변은 국가에 일어난 변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 국가의 별난은 결국, 자, 여러분 읽으시면 알겠습니다만, 내가 안 읽을 거야. 여러분 읽어봐라. 아기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많은 이제 신하들을 막 잡아먹고, 뭐, 바람을 불고, 막 이런 장면들이거든. 그래서, 자, 1번 선택지 보시면 19번에, 자, 그래서 황상은 자 우리 그 국변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 내가 이런 그지 전장도 여러 차례 나가봤지만은 이런 상황 내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구절이 있어. 6페이지 상단 우리 초반 부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비교까지는 괜찮은데 그때의 경험에 근거해서 기업에 대한 대처 방안 계속 뭐 한다고 그냥 신하들한테 무슨 방법이 없느냐 묻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을 근거로 들어 대처 방안 찾아내고 있다라는 진술은 적절하지가 않다. 그지? 황상은 계속해서 그냥 신하들에게겠지 해결 방안을 촉구, 그지? 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답이 1번이고 20번에 small a, b, c, d에 대한 설명인데 내가 a, b, c를 만약에 읽었다고 가정할게. 알겠지? 그래서 a, b, c를 읽었고 자 그래서 남은 선택지가 3, 4, 5번이 남았어. 즉 뭐 A, B, C가 다 지금 소거가 됐는데 뭐가 아직 남았더라? D가 남았어. 그래서 A, B, C가 각각 지금 맞았다. 자, 그래서 D에서는 자, 봐봐. 자, D가 우리가 순서대로 읽어왔다면 여자들이 지금 뭐 하는 거라고? 우리 그 아기를 속여가지고 뭐 하려는 상황. 지금 이제 잠들게 하고 원수가, 그치? 김원이 이 아기를 처치하는. 그런데 좀 도움을 주려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D. 봐봐. 수의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아까 우리가 원이라고 했다. 잡기야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주차 술상을 계령하였사오니 다 드시고 첫등에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라고 그지 빨리 술 처먹고 잠들어라 이런 얘기하는 거야. 왜? 원을 불러서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기고 있다. 정답 3번. 그지? 그래서 4번에 상대 안위를 우려해서 자제 요청이다. 아니야. 더 술을 막 먹으라고 부추기고 있다. 5번에 뒤에서는 상대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 그럼 요것의 주체는 지금 이제 이게 여자들이라는 건데, 여자들은 지금 술상 봐왔으니 그냥 뭐 해라? 너 술 먹고 좀 뭐 놀아라, 쉬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한 내용이 뭐 없단 말입니다. 됐지? 그래서, 어쨌든 고전소설 이렇게 좀 하고, 고전 시간은 안 할게. 일동장유가가 최근 5년간 2번 나와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혹시 만약에 문학에서 시간 좀 많이 걸린다, 문학 정답률이 좀 낮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쌤이 봤을 때는 고전 문학을 먼저 풀고 고전 문학에서 시간을 최대한 좀 줄이는 그런 연습 좀 해봐. 고전 문학 더군다나 연계빨이 빼놓았다고. 이 김원전도 당시에 연계 작품이었는데 절반은 수능 특강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 그대로 복붙돼서 나왔어. 중요학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연계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간적 부족하다. 현대는 조금 이제 현대 소설 연계될 수도 있긴 있겠지. 앞에 2년간 뭐 비연계였으니까. 다만 그 연계가 됐다 하더라도 현대 소설은 그 내용이 좀 많이 복잡해. 그다 기억하기 좀 쉽진 않습니다. 다만 고전 소설은 이게 표현들 자체가 조금 뭐 이제 그 옛날식 표현이고 좀 낯설어서 그렇지 내용은 진짜 단순하잖아. 그렇지? 그렇게 좀 정리 좀 해가는 게 필요해. 알겠지? 그래서 이걸 다 내가 피지컬로 풀겠다? 그 교만한 생각이야.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N수생들은요, 수능 완성에 있는 문학 작품 다 씹어 먹어놨다고 지금. 그런 애들하고 네가 피지컬로 푸는 너희들하고 어떻게 승부가 되겠니? 안 그래? 그러니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문학 작품들 제발 훑어 보십시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하루에 3개 작품 봐도 70개. 맞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비문학 할 건데요. 독서론 제외하고 다 할 겁니다. 독서론 제외하고 다 할 거니까 풀어와 주셔야 효용이 있으니까 그치? 먼저 읽어와 주시는 게 좋겠고 일단 메인은 경마식 그 보도 그 다음에 이상치, 결측치 있잖아요, 그치? 요런 것들 자 위주로 할 거고 시간 되면 주제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금 2강 받아간 친구들은 보니까 그 이번 구성이 수특이나 수완에서 나오던 작품 중에 좀 중요한 작품들을 이렇게 선별한 것 같더라고 2강에서 그런 것들 위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고생했어. 이게 고생했어. 얘에서 신체 생각하는 거야. 이게 사이길에 복잡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어 내 신체를 생각하니가 있잖아. 이게 연기 작품이었거든. 내 신체 생각하니